30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 꼴 4의 x제곱인 바로 정가함수인 지수함수가 있어요. 그 그래프 위의 점 P에 대하여 이 선분 OP, 원점과 연결한 이 선분을 이 y 꼴 2분의 1의 x제곱, 즉 이 감소함수가 바로 이 그래프 자체가 이 선분을 1대 3으로 뭐한다? 내분한다고 했습니다. 즉 여기에 바로 이 OP 선분 위에 이 점을 이 지수함수가 지날 때 이 점에서 원점까지의 b가 1이라면 이 교점에서 점 P까지의 바로 길이의 b가 3이다. 1대 3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점이 내분점이니까 내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바로 공통수학 2에서 내분점을 배웠던 그 공식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공식을 유도한 바로 증명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내분점이 이렇게 발생하면요. 이 내분점에서 X축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어 봅니다. 수선의 발을 그어 보면 자, 수선을 그었기 때문에 여기가 모두 다 수직이 되겠죠. 그러면 이 작은 직각삼각형과 이 큰 직각삼각형은 이 각을 이 각, 즉 PO 이 각, 이 X축하고 이루는 이 각을 공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두 직각삼각형은 닮았잖아요. 그러면 닮았는데 작은 직각삼각형과 큰 직각삼각형의 닮은 비가 바로 1대 3이 아니라 1대 4가 되겠죠. 그러면 이 밑변의 비도 몇 대 몇이 돼야 된다? 1대 4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교점의 x좌표를 t라고 둔다면 자, 이 P에서 내린 이 수선의 발까지 원점에서의 길이는 얼마로 볼 수가 있다? 바로 4t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야지 요 밑변의 길이의 비도 각각 몇 대 몇이 된다? 1대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르게 보면 평행선 성질에 의해서 자, 1대 3이면 이쪽도 1대 3이 되잖아요. 그죠? 평행한 선분이 있으니까. 자, 따라서 요 교점의 좌표가 바로 X좌표를 T로 둔다면 Y좌표는 이 감소함수 그래프 위에 있기 때문에 2분의 1의 바로 T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P의 좌표는 어떻게 잡을 수가 있나요? P의 좌표는 바로 이 점의 y좌표니까 y좌표가 2분의 1의 t제곱이니까 그럼 P좌표의 y좌표도 생각할 때 이 y축으로도 수선을 내렸으니까 결론적으로 얘도 요 자체는 1대 3이 되고 전체는 1대 4가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P의 좌표를 X좌표를 4t라고 둔다면 Y좌표는 어떻게 된다? 이 교점의 y좌표인 2분의 1의 t제곱을 몇 배 해주면 되겠다? 바로 4배 해주면 되겠죠. 한 칸이 2분의 1의 t제곱이니까 전체 길이는 4칸이 되니까 2분의 1의 t제곱의 몇 배로 보면 되겠다? 4배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이 길이의 4배가 되니까. 자, 따라서 이 P점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이 P점은 이 Y 꼴 4의 X제곱 위에 있는 바로 점의 좌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따라서 Y 자리에는 2분의 1의 T제곱의 몇 배? 4배를 대입하고 x 자리에는 바로 4t를 대입하면 4의 4t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 전피의 x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정답은 바로 4t가 되겠죠. 4t. 따라서 t의 값만 구하면 바로 4배에서 바로 p의 x좌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바로
이 2분의 1과 4와 4가 모두 2와 연관이 있으니까 밑을 2로 바꿔주면 2의 마이너스 t 제곱이 되고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여기에 플러스 2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4는 2의 제곱이 되어서 2의 제곱에 4t 제곱이니까 8t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밑이 2로 똑같으니까 누구끼리 같으면 되겠다? 바로 지수끼리 같으면 되겠죠. 맞나요? 따라서 마이너스 t를 이하하면 9t가 2가 되어서 t의 값이 9분의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P의 X좌표니까 바로 4T가 바로 답이 되어서 이 T 값을 바로 4배 해주면 9분의 2의 4배니까 바로 9분의 8이 바로 무엇이 된다? P의 바로 X좌표가 되고 이 9분의 2는 바로 이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9분의 8, 바로 4번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여러분들이 내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분점 공식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자, 이런 식으로 비율 관계로 직각삼각형의 닮음이나 아니면 이 X축이나 Y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며 각각의 점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행선 성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닮음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그죠?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에 밑변과 평행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 둔다면, 자, 이게 바로 A 대 B라면, 이쪽 변의 길이 B도 A 대 B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이용하면 쉽게 좌표를 우리가 T로 설정하여 우리가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0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함수 y꼴 2의 x제곱 그래프와 y꼴 4의 제곱 그래프가 이 직선 x 이꼴 k와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하고 각각을 x축과 평행하게 바로 그었을 때 자,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CD라고 했을 때 이 AC 길이와 BD 길이의 바로 B를 구해 보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일단 여기에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요. 우리가 이 그래프가 없을 때,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어떻습니까? 지금 밑이 하나는 2고 하나는 4예요. 물론 이 y꼴 4의 x제곱 그래프는 y의 2의 2x제곱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도 되겠죠. 2x제곱 그래프. 자, 그럼 밑이 똑같이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밑은 2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 4의 x제곱 그래프는 지수가 2x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이 그래프를 내가 직접 그릴 때,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둘 다 기본형이기 때문에 바로 정점인 0,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럼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될 때 누가 2의 x제곱 그래프고 누가 4의 x제곱 그래프인지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내가 직접 그릴 때 이 밑수를 보고 사실 지수 함수가 이렇게 밑이 4가 되면 사실 x값에 대해서 더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쉽게 그래프를 그려줄 때는 이 밑이 바로 0과 1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1보다 큰 증가함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A보다는 B가 크고요. 자, B보다는 1이 커요. 그리고 C와 D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모두 다 밑수는 바로 0보다는 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1을 기준으로 이 A와 B가 미칠 때는 감소함수가 될 것이고
감소함수가 될 것이고, 자, C와 D일 때는 바로 지수함수가 증가함수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C는 2고 D는 4인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가 되고, 자,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 B가 2분의 1이고 2분의 1이고 A가 4분의 1일 때는 밑이 이럴 때는 감소함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로그 함수는 배우지 않았지만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한꺼번에 우리가 생각해 줄 때, 자, 이렇게 암기하고 있으면 조금 편해요. 저 1을 기준으로 1에서 멀리 있는가? 저 1에서 이렇게 멀리 있는가? 멀리 있는 값이 바로 무엇이 된다? 점근선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기본형은 점근선이 바로 X축, Y꼴 0이잖아요. Y꼴 0에 바로 가까운 그래프는 바로 누구다? 이 그래프가 가깝죠. 점근선에 이 위에 있는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점근선에 더 가깝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그래프가 바로 뭐가 된다? 얘는 정가함수니까 바로 4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의 x제곱의 그래프가 바로 점근선에 더 가깝게 그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감소함수일 때는 누가 바로 이 두 수 중에서 바로 더 작은 값이죠. 그죠? 1에서 멀리 있다는 말은 더 작은 값이 돼야 되니까 더 작은 값이 바로 점근선에 가깝게 그리고 바로 1보다 큰 수일 때는 바로 1보다 더 멀리 있으려면 큰 값이 바로 점근선에 가깝게 그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지수 함수, 로그 함수에 모두 다 적용이 돼요. 그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프가 나올 때 선생님이 이야기하겠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증가 함수든 감소 함수든 그리고 지수 함수든 로그 함수든 간에 바로 1을 기준으로 더 멀리 있는 값이 점근선에 가깝게 그려주면 된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고 있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직접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AC 길이와 BD 길이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길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바로 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A와 B는 바로 X 이꼴 A에서 A라는 직선과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니까 바로 이 A점은 바로 X좌표가 뭐가 되고 K가 되고 B점도 X좌표가 바로 K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Y좌표는 어떻습니까? 바로 Y꼴 2의 X제곱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바로 2의 K제곱이 될 것이고 B의 좌표는 Y꼴 4의 X제곱 그래프에 있으니까 K, 4의 K제곱의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좌표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C와 D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C의 좌표는 바로 이 특징이 A의 좌표가 어떻습니까? 이 X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Y 좌표가 똑같죠. 따라서 Y 좌표가 바로 2의 K제곱이 될 것이고 D의 좌표는 바로 B의 좌표와 Y 좌표가 똑같은 4의 K제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C의 X좌표와 D의 X좌표를 구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AC 길이와 BD 길이는 바로 X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X좌표의 차이가 바로 AC, BD의 길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C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C의 Y좌표가 2의 K제곱이니까 이 C의 점은 Y꼴 4의 X제곱 그래프 위에 있기 때문에 Y좌표가 2의 K제곱일 때의 바로 X좌표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2x 제곱으로 표현하면 결론적으로 2x가 k가 되어야 되니까 바로 x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나요? 바로 2분의 k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가 2분의 k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D의 좌표는 어떻게 찾아내면 되겠나요?
D의 좌표는 Y좌표가 4의 K제곱이니까 바로 이 D의 좌표는 Y 꼴 2의 X제곱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Y 자리에 뭐를 대입하면 된다? 4의 K제곱을 대입했을 때의 바로 X좌표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2K 제곱이 되고 얘가 2의 X 제곱과 같으므로 결론적으로 X는 바로 밑이 같기 때문에 지수만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이 X 좌표가 바로 무엇이 된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잘못 적었죠. X는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2K가 되어야 되죠. 2K. 자, 그러므로 이 D의 좌표는 2K 콤마 바로 4의 K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모든 점의 좌표를 다 찾았습니까? 자, 분모는 AC네요. 분모는 AC가 되니까 AC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Y좌표와 같으니까 바로 X좌표의 차이가 바로 길이가 되겠죠. 그럼 큰 좌표 누구에서? K에서 누구를? 작은 좌표 2분의 K를 빼면 될 것이고 자, B와 D도 마찬가지로 바로 X좌표의 차이가 되니까 2K에서 바로 누굴 빼면 되겠다? K를 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분모는 계산하면 2분의 K가 되고요. 분자는 바로 K가 되겠죠. 분모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해주면 2가 약분되면 KK도 약분되니까 결과값은 그 B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 문제에서 길이나 넓이 같은 것을 구하라고 할 때는 바로 좌표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표를 알면 길이를 알 수가 있겠죠. 물론 기울기가 나왔을 때도 기울기를 가지고 우리가 좌표를 찾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한번 공부해 봤죠. 그죠? 기울기가 3이면 밑변과 높이의 비가 1대 3이니까 바로 빗변의 길이는 루트 10이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길이를 찾을 수도 있다는 것.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수 로그 함수에서는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시나요? 자, 이게 여러분들 원칙 바로 정확한 풀이가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하나 더 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물론 이걸 안다고 모든 문제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자 이런 기본형으로 딱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럴 때 보세요. 여기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 X축과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X축과 평행한 직선. 자 여기에 웬만하면 BD를 바로 지나는 이런 직선이 좋겠죠. 자,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밑을 보면요, 하나는 2의 x제곱이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4의 x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4의 x제곱은 2의 2x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2의 x제곱과 밑이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그죠? 밑이 똑같은데, 그러면 지수를 가만히 보면 여기는 지수가 2x고 여기는 x면 얘의 비가 몇 대는 칩니까? 이 x의 개수의 비가 자 앞에 게 2가 되고 뒤에 게 1이 되죠. 1x니까 요 비가 바로 2대 1이죠. 요 b가 2대 1이면요. 이 어떤 하나의 직선을 x축과 평행하게 그었을 때 y축에서 이 첫 번째 그래프와 만나는 요 b와 요 길이의 b와 두 번째 그래프와 만나는 요 길이의 b가 바로 2대 1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러면 자, 더 긴 게 2가 되고 더 짧은 게 얼마가 되어야 된다? 1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만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수의 x 계수가 2고 두 번째로 만나는 지수의 x 계수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2대 요 지수가 2대 1일 때 요 길이의 b는 2대 1을 거꾸로 해서 1대 2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K면 이 길이는 바로 X 좌표의 바로 길이와 똑같잖아요. 그죠? 바로 얘가 K면 얘가 2K가 되죠. 바로 1대 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도 보세요. 얘도 여기에 평행하게 껐다면 2분의 K와 K는 바로 2분의 1대 1이니까 1대 2의 비율이 항상 그렇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4의 x제곱이 아니고 8의 x제곱의 그래프였다면 8은 2의 3x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3대 1이죠. 3대 1이면 이 길이는 1대 3이 된다는 것입니다. 1대 3. 거꾸로. 자, 그러면 여기서 2대 1이라서 여기 길이가 1대 2가 되면 바로 이 B점은 이 Y축에서 D까지의 바로 이 길이의 바로 뭐가 된다? 중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C점도 어떻게 된다? 1대 2이기 때문에 바로 Y축에서 A까지 이 선분의 바로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중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내용을 안다면 보세요. 쉽게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1대 1이잖아요. 1대 1. 그리고 얘도 바로 지금 1대 1이거든요. 1대 1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물어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바로 비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요 한 칸, 작은 한 칸이 1이면 여기도 1이 되어서 1대 1이죠. 그러면 요거는 몇 칸이 되겠습니까? 두 칸이 되니까 여기도 두 칸이 돼야 되죠. 요게 1대 1이라서 두 칸이니까 따라서 AC는 한 칸이 되고 BD는 두 칸이 되니까 1분의 2가 돼서 그대로 2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물론 이 내용을 여러분들 몰라도 되는데 Y꼴 여기에서 A의 예를 들어서 여기가 BX 제곱이고 그리고 하나는 Y꼴 똑같은 A인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CX 제곱이라면 자 그러면 바로 그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의 B는 B 대 C가 아니고 B가 먼저 큰 숫자라고 하고 B가 C보다 크다면 그 길이의 B는 B 대 C가 아니라 거꾸로 C 대 B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걸 알면 이런 문제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팁 정도만 알아놓고 원칙풀이인 바로 이 점의 좌표를 찾아보면 좌표를 가지고 길이를 구할 수도 있고 길이를 구하면 넓이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항상 좌표를 바로 찾는 방법 여기서는 x 이꼴 k가 나왔으니까 x 좌표를 k로 두고 모든 좌표를 k로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이 팁은 하나의 팁이니까 그냥 팁으로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30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y축 위에 두 점 A, B에 대하여 두 함수 y꼴 2의 x제곱 그래프와 y꼴 A의 x제곱 그래프와 바로 점 B를 지나는 직선 y꼴 K와 만나는 점을 CD라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삼각형 ACB의 넓이가 ADC 넓이의 두 배가 된다. 즉, 이 넓이가 바로 이 넓이의 몇 배가 된다? 두 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바로 이 그래프에 바로 무엇을 구하여라? 밑의 값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밑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고 해놨죠. 왜냐하면 증가 함수이니까 반드시 A는 1보다는 크고 그리고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할 때 이 우리가 선생님이 앞에서 우리가 선생님이 302번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밑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1에서 더 멀리 있는 값일수록 어디에 가까워진다? 바로 점근선에 가까워진다 그랬죠. 따라서 점근선에 가까운 수가 지금 얼마입니까? 밑이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에서 2가
더 멀리 있다는 말은 이 A는 바로 1에서 더 가깝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앞에서 302번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두 배일 때 이 밑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생각했죠. 뭐 어떤 것을 이런 삼각형이 있을 때, 자, 삼각형에서 어떤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바로 밑변이 바로 M 대 N이 된다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은 어떻습니까? 높이가 같잖아요.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높이가 일정해 버리면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 비도 몇 대 몇이 된다. 바로 m 대 n이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이비가 2대 1이라는 것은 바로 이 높이는 두 삼각형의 높이는 모두 다 A에서 B까지의 길이 이게 높이로서 일정하잖아요. 그죠? 그럼 밑변은 하나는 BC고 하나는 CD니까 바로 넓이의 비가 2대 1이므로 바로 밑변의 길이의 비도 얼마가 돼야 된다? 2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밑인 A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이 D의 좌표를 정확하게 알아준다면 바로 밑인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좌표를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C와 D를 X축으로 뭐한다?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얘가 2대 1이므로 C의 좌표를 만약에 ET라고 한다면 2대 1이니까 2대 1이니까 ET라고 한다면 바로 D의 X좌표는 자 T가 아니죠. 바로 요게 2대 1이니까 요게 T의 길이니까 얘는 얼마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좌표가 3T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C와 D의 좌표는 C와 D의 Y 좌표는 K로서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2T를 2의 X제곱에 대입하면 2의 2T제곱이 될 것이고 3T는 A의 X제곱 그래프에 대입해야 되니까 A의 3T가 되겠죠. 그게 무엇으로 똑같다? 바로 K 값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두 식만 이용해서 A 값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찾으면 되나요? 똑같이 t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4의 t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얘는 a의 세제곱의 전체 t제곱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자 지수가 tt가 같으니까 밑이 바로 뭐하다?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는 양변에 뭘 해주면 a를 찾을 수 있나요? 3분의 1제곱을 해주면 a를 찾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뭐가 된다? 자, 4의 3분의 1제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얘를 바로 루트 형태로 표현해 준다면 자, 분모 3이 앞으로 나와서 세제곱근의 무엇으로 4라고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아니면 4는 무엇입니까? 2의 제곱이니까 2의 3분의 2제곱이라 이렇게 표현해도 모두 다 맞는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A 값을 찾아냈는데 자, 선생님이 302번에서 하나의 팁을 줬잖아요. 그죠? 그 팁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가 지금 2대 1이죠. 2대 1이면, 자, BC가 2면요. 바로 BD는 얼마가 된다고요? 3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보세요. 자, 얘가 하나는 2의 X제곱이고, 하나는 Y는 A의 X제곱인데, 이 A를 지금 2의 몇 제곱 X 이런 형태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와 얘의 x의 개수의 비가 1대 얼마예요? 1대 네모죠. 1대 네모. 1대 네모 맞습니까?
그러면 1대 네모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된다? 바로 그걸로 네모 대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3대 2가 돼요. 원래는 지금 봅시다. 얘가 지금 2대 3이잖아요. 그죠? 얘가 지금 2대 3이면 자, 이 놈의 비율은 어떻게 돼야 된다? 거꾸로 돼야 된다고 했죠? 바로 3대 바로 2가 되면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얘가 1대 네모면 얘가 2대 3이니까 거꾸로 3대 2가 돼야 된다고 했죠. 맞죠? 따라서 네모의 값이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네모 자리에 바로 3분의 2를 대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바로 이 미수 A는 2의 3분의 2제곱이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2번과 303번을 묶어서 여러분들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팁으로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304번입니다. 자, 세수의 대소 관계를 물어보는데요. 자, 모두 다 2로 밑을 2로 분수지수 형태로 나타내 줄 수 있겠나요?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2에, 자, 요는 제곱근이니까 2분의 3제곱 형태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B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B는 0.5가 2분의 1이니까, 그죠?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죠. 자, 그거에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니까 2의 바로 3분의 1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C는 어떻게 되나요? 자, 4는 2의 제곱이니까 바로 2의 3분의 2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밑이 모두 다 2로 통일이 됐으니까 자, 2는 밑이 1보다 크니까 정가함수죠. 정가함수는 전체 값이 커지려면 지수값이 뭐하다? 가장 큰 값이 가장 크게 되면 지수가 최대면 전체가 최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2분의 3과 3분의 1과 6분의 2를 비교하면 되니까 자, 모두 다 6으로 통분을 해보면 자, 얘는 6분의 3배가 되니까 9가 되고요. 얘는 6분의 3배가 되니까 맞죠? 아, 2배가 되니까 2가 되겠죠. 얘는 6분의 2배가 되니까 4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큰 값이 바로 지수가 가장 큰 게 A고 두 번째가 C고 가장 작은 게 B가 되니까 자, 증가함수라서 지수가 큰 게 크니까 B보다는 C가 크고 C보다는 A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밑을 통일시켜 놓은 다음에 밑이 1보다 크니까 우리가 지수 함수의 증가 함수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지수가 큰 놈이 바로 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05번입니다. 다음 중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곱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지금 문제를 보시면 8이나 4나 64나 8이나 256이나 모두 다 2의 친척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이 상태에서는 비교하기 어려우니까 모두 다 바로 지수가 분수인 분수 지수로 바꾸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지수 파트에서 해봤죠. 어떻게 기억나나요?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자, 4제곱근의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4분의 3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로 2의 4가 2의 제곱이니까 자, 그런데 얘는 자, 세제곱근도 걸려 있고 4제곱근도 걸려 있으니까 4, 3, 12분의 2가 되겠죠. 12분의 2. 자, 그런데 약분하지 말고 그냥 12분의 2로 적어 본다면 자, 얘는 지수 법칙에 의하여 자, 4분의 3은 12분의 9가 되니까 바로 12분의 9와
12분의 2를 더해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2에 12분의 11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두 번째는요. 64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인데 자, 여기에 지수가 마이너스가 있다는 말은 밑을 역수를 취하면 되니까 바로 64에 4분의 1제곱과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64는 2의 몇 제곱입니까? 6제곱이니까 2의 6제곱에 4분의 1제곱이 되어서 자, 4와 6을 약분하면 2에 바로 2분의 3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되겠나요? 자, 세 번째는 이 8을 뭐로 고칠 수 있습니까? 2의 세제곱으로 고칠 수가 있죠, 먼저. 그럼 8은 2의 세제곱에 여기에 2분의 5제곱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2에 자, 이 3분의 1과 여기에 있는 2분의 얼마죠? 15가 되겠네요. 그죠? 한번 적어 본다면 자, 여기에 2의 3분의 1제곱과 8이 2의 세제곱이라서 2의 2분의 15제곱이 되고 이 전체의 몇 제곱이 된다? 6분의 1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2에 3분의 1과 2분의 15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6으로 통분하면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 플러스 얘는 3배가 되니까 바로 45가 되니까 6분의 47제곱이 되나요? 근데 6분의 47제곱인데 다시 6분의 1을 곱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36분의 47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 다음에는 256이 2의 8제곱이니까 자, 여기에 생략된 게 모두 다 2가 생략되었으니까 2를 몇 번 곱하면 4번 곱하면 얼마가 되죠? 바로 16이 되니까 2의 16분의 8이 되어서 2의 2분의 1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두 다 무엇으로? 밑이 2로 통일했으니까 자, 2는 밑이 1보다 크니까 정가함수로 바라볼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이 지수가 큰 놈이 뭐하다? 바로 가장 전체 수도 크고 지수가 작으면 전체도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통분을 그대로 해도 되겠지만 이 수는 1보다 작습니다. 1보다 일단 작죠. 얘는 2분의 3이니까 1.5니까 1보다 크죠. 얘도 1보다 큽니다. 자, 얘는 딱 2분의 1, 딱 0.5가 되겠죠. 그죠? 얘도 1보다 작네요. 그럼 이 두 수 중에 가장 큰 수, 이 두 수 중에 가장 작은 수가 되겠죠. 자, 그럼 작은 수부터 본다면 2분의 1은 어떻습니까? 12분의, 여기 10이니까 12분의 6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12분의 11이 되니까 바로 이 수가 바로 가장 작은 수가 된다. 즉, 최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큰 수를 봤을 때는 얘는 2분의 3이고 얘가 36분의 47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36으로 살짝 고쳐볼까요? 그러면 몇 배 됐나요? 18배가 됐죠. 그러면 3에다가 18을 곱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자, 18 곱하기 3이니까 바로 54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수가 가장 큰 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가장 큰 수 2의 2분의 세제곱과 가장 작은 수 2의 2분의 1제곱을 곱해주면 되니까 2의 2분의 4제곱 바로 2가 되어서 바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곱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06번입니다. 자, A가 1보다 클 때 자연수 n에 대하여 세수의 대수를 비교해 보라고 하네요. n제곱건 n 플러스 1제곱건 n 플러스 2제곱건인데 자 모두 다 우리가 분수지수 형태로 나타내 보면 자 얘는 A의 n분의 n 플러스 1이 되고요. 얘가 A죠.
자, B는 A에 바로 n 플러스 1분의 바로 n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자, C는 A에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이 모두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가 1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바로 이 지수 함수 형태를 정강함수로 바로 보면 바로 밑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수가 큰 수가 더 큰 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사실 얘를 가만히 보면요. 분모보다 분자가 일씩 더 큰 거죠. 그리고 분모가 하나씩 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게 2분의 3이면 두 번째 거는 3분의 4가 되고 세 번째 거는 4분의 5가 된다는 것입니다. 느낌 오나요? 그럼 모두 다 1보다 크잖아요. 그죠? 모두 다 1보다 크니까 자, 1을 제외시켜주면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1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2분의 1이 3분의 1보다 더 크죠. 분자가 같을 때는 분모가 작을수록 더 크잖아요. 따라서 이 수는 이런 형태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A가 가장 크고 그다음은 B고 C가 가장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바로 1보다 하나씩 더 큰, 즉, 이 분모보다 1씩 더 크기 때문에 1보다 조금 더 큰 수잖아요. 그죠? 그럼 동시에 모두 다 1을 제외시켜주면 바로 2분의 1과 3분의 1과 4분의 1을 비교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본다면요. 지금 이 형태 자체 지수가 모두 다 유리식 형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유리식의 일반형 형태 맞죠? 그죠? 그럼 기억나나요? 이것을 분리할 때 어떻게 했죠? 자, n분의 n, 즉, 이 개수의 B가 바로 앞으로 빠져나가고 n분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n값을 분자에 대입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얘도 1 맞나요? n분의 n이니까 1분의 1이고 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바로 n값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분자가 되죠. 얘도 1 플러스 n 플러스 2분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n값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모두 다 1이 같기 때문에 얘는 n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 n 플러스 2분의 1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죠? 따라서 바로 n분의 1이 가장 크고 n 플러스 2분의 1이 가장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A가 0과 1 사이라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감소함수이니까. 아시겠죠? 307번입니다. 이번에는 A가 0과 1 사이가 되니까 밑이 A로 다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감소함수가 되죠. 그러면 지수만 비교해서 지수가 가장 큰 놈이 가장 작아지겠죠. 그죠? 그럼 지수만 비교한다면 첫 번째 지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1이 되네요. 그죠? 맞죠? 자, 두 번째 지수는 무엇이 됩니까? A가 되고요. 세 번째 지수는 A의 A제곱이 바로 세 번째 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가 바로 0과 1 사이니까 뭐 2분의 1 정도 하나 생각해 보면 얘는 1이고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의 2분의 1제곱이 되겠죠. 자, 이 두 개는 비교하면 1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겠는데 얘가 조금 더 아직 힘들잖아요. 그러면 얘를 또 밑이 모두 다 A인 것으로 한번 바꾸어 주면 얘는 A의 영제곱 얘는 A의 1제곱으로 볼 수 있고 얘는 A의 A제곱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수를 모두 다 이렇게 고쳤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A가 0과 1 사이니까 요 자체가 또 뭐가 됩니까? 바로 형태로 볼 수가 지수함수 형태로 볼 수가 있으니까 자 우리가 뭐만 체크해 본다면 지수만 체크하면 되겠죠. 밑이 A니까 A가 바로 0과 1 사이라서 감소죠. 그러면 가장 큰 놈이 어떻게 된다? 가장 작아야 되겠죠. 그런데 A는 0과 1 사이니까
가장 큰 놈이 누굽니까? 얘가 가장 크죠. 얘가 가장 큽니다. 두 번째는 누가 큽니까? 얘가 크죠. 세 번째는 얘가 큰 거죠. 따라서 이 세 개의 수 중에서 맞죠? 1이 A의 0제곱, A가 A의 1제곱, A의 A제곱이 바로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이 세 수 중에서는 누가 A가 1등, A의 A제곱이 2등, 얘가 3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체수에서는 지수가 되니까, 그죠? 지수가 가장 큰 놈이 뭐가 돼야 된다? 가장 작아야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자, 가장 작아야, 다시.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됐죠? 얘가 지금 지수잖아요. 지수인데 얘를 바꾸어 놨습니다. 그러면 밑이 A니까 감소함수니까 가장 큰 놈이 다시 얘가 가장 지수가 크고 얘가 두 번째, 세 번째면 그죠? 맞죠? 이해됩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되죠? 지수니까 이 자체 전체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선생님이 거꾸로 적어줘야 되죠. 맞습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적어놓은 건 지수를 보니까 이제 이 값은 이 전체를 봐야 되니까 맞죠? 전체를 볼 때는 어떻게 된다? 3등이 전체가 1등이 되고 2등은 그대로 2등이 되고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자, 3등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이 3등이 바로 뭐가 돼야 된다? 1등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2등은 그대로 2등이 되면 되고, 여기 있는, 자, 바로 지수가 1일 때가 1등이었으니까 얘가 바로 3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가장 큰 놈은 A의 A제곱 한번 적어보면 가장 큰 놈이 A의 A제곱이고요. 다음은 A의 A의 A제곱의 제곱이죠. 그리고 가장 작은 놈이 A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감소함수일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 미치 A가 바로 감소함수라서 지수가 가장 큰 놈이 전체는 가장 작은 숫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